질문? 질문. 왜 그래 또 넌? 왜? 수술해야 돼 그거. 만성하니 급성인데 급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항생제 먹고 필요한데. 항생제 먹고 버티라고 한다고? 네. 죽겠는데? 네. 제가 어제 의사 선생님한테 실수로 기침했다고 수하는 것 같아요. 질문 없어요? 있을 텐데. 230? 230. 충분히기만 하면 1, 필요기만 하면 0. 둘 다 뭐야 이거? 아니구나. 필요 충분히면 0. 필요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PQR끼리 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P가 X가 A 교집합 B에 포함, Q는 X가 합집합에 포함, R은 X가 A 포함 또는 B 포함.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PQ 만들어야죠. P면 Q에다가 성립하느냐, Q면 P에다가 성립하느냐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P면 Q에다가 참이에요, Q면 P에다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말 붙이는 얘기야.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돼? 아니면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돼? 아니면 둘 다 돼? 둘 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X가 교집합에 포함되면 이거이면 X가 합집합에 포함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요. 맞아요. 돼요? 참이죠? 이거 참이라고. 그럼 일단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는 거야. 네. 반대로 보라고요. 반대로. 이거이면 이거이다 돼야 안 돼? 안 되죠? X가 합집합에 포함된다고 교집합에 포함된다는 거 얘기할 수 없죠? 이건 거짓이잖아. 필요 조건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라니까요.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면 얼마 쓰라고요? 충분 조건이면 얼마 쓰기로 했어? 1 쓰기로 했잖아요. 여기 원 1이라고 했어. 원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QR. Q이면 R에다가 성립하는지 R이면 Q에다가 성립하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성립해야 하네. 안 하죠? 이거이면 이거이다. 생각하죠? 무슨 얘기냐면 A랑 B가 있어. A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뭐였어? 합집합에 들어있으면 A 또는 B에 들어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합집합에 들어있는 애 중에 이렇게 하면 합집합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죠 X는? 그럼 얘가 A나 B에 포함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Q이면 R이다는 거짓이라고. 반대로 A에 들어있대요. 또는 B에 들어있대. A에 들어있는 애들이면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럼 합집합에 반드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B에 있는 애도 합집합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화살표가 이쪽이야. R이면 Q에다가 성립하는 거야.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받으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면 얼마 쓰기로 했어?
마이너스 1 쓰기로 했잖아. 문제에서 필요 조건이 마이너스 1 쓰기로 했잖아. 마지막 R하고 P. R하고 P는 어떻게 돼요? R이면 P다. 이거 이면 이거 이따가 성립하자고. 아니요. A에 들어있다고 해서 교집합에 들어있는 거 아니다. 아니잖아요. 반대로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X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A에 들어있다 또는 B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있죠? 그럼 얘도 뭐예요? 그 P2면 R2다가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반대로는 안 되고 네. 이건 뭐라고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필요면 얼마? 마이너스 1 하기로 한 거죠. 1 마일 대입하면 되죠. 또? 없나요? 넘어가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산술기압 평균 관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산술 평균이 뭐예요? 그냥 평균. 너네가 그냥 알고 있는 평균이 다 산술 평균이에요. 네.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는 거. 네. 우리는 그 두 개짜리 할 거라고요. 그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기압 평균은 뭐예요? 가운데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요. 둘이 곱해서 보는 거거든요. 곱할 거야. A랑 B를 곱해야. 중간 위치를 찾을 때 더하는 거니까 2로 나눠야 중간 위치 되는 거예요. 곱하기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요. 제곱된다는 의미니까 제곱근 붙이시면 돼요. 곱하는 거에 중간을 찾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 간의 크기가 항상 정해져 있다니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누가 더 크다고? 그 산술. 산술 쪽이 반드시 더 커요. 같아지는 순간이 딱 한 번만 있다. 원인. 둘이 같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언제? 저 가운데 있어. A랑 B가 값이 아 같은. 똑같은. 아니. A랑 B 값이 똑같으면 얘는 얼마 나와요? A 도 똑같으면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냥 A가 나오겠죠? A 더하기 A를 2로 나누니까 얘는 A랑 A랑 곱해서 루트 씌우라고요. 그럼 얼마네? 그냥 A가 나니까 둘이 같아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산술 평균 쪽이 더 큰 값이에요. 그걸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건 이제 뭐 별거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림 그려서 보자고 했었죠.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여기 원의 중심이 있죠. 그러면 뭐한 이건 여기다 끊을까? A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 여기까지 길이를 B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A랑 B랑 더하는 게 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더해서 나눠요.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산술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90도로 올리고 만나는 점에서 중심까지 연결하시면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이 길이가 산술 평균 값이라고. 기압 평균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어느 부분을 구하면 기압 평균 값이더라. 얘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와요.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번엔 B에서 얘를 빼야겠죠? 어떻게 돼요? 2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 가지고 뭐래? 피타고라스를 써주시면
요 길이를 x라고 두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b-a를 제곱하는 게 2분의 b 플러스 a라고 쓸까? 이걸 제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넘겨서 빼주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x제곱은? 4분의 4ab가 되겠지?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어차피 똑같아서 없어질 거고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인데 마이너스 2ab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4ab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x제곱이 ab인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ab라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ab죠? 얘가 루트 ab. 그래서 이 a 값이랑 b 값을 바꿔가면서 찾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러니까 a랑 b를 바꿔가면서 a를 작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이때도 반지름 길이하고 얘하고 길이를 비교하면 반지름이 당연히 더 길다고. a를 이렇게 키워. 여기까지 와.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라고. 그럼 이때도 반지름이 높이보다는 길죠? 근데 얘가 어때지는 순간이 있다고, 둘이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딱 한 번 있다니까? 언제? A랑 B랑 같은 경우 중심에서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그럼 이제 A랑 B랑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럼 이때는 반지름도 2분의 A 플러스 B고요. 높이도 2분의 A 플러스 B로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A, 즉 반지름이 A였으니까 A.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결과가 똑같고 A랑 B랑 같을 때에만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산술 평균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식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얼마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항등식은 등식 기준을 써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고요. 얘가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라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가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관계예요. 어제 여기다 하나 더 했죠? 뭐까지?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나올 거예요. 빠져서 교육과정에 안 나와. 조합평균도 찾아보면 어떤 느낌이 나오요? 여기서 90도인 부분에서 어떻게?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왜 만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요 길이가 조합평균 값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빗변과 높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빗변하고 높이 중에 누가 당연히 길어요?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제일 긴 편이잖아요. 근데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25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예요? 쪽 뭐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이거 왜 이름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랑 슈바르츠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그냥 연산 순서를 역순으로 뒤집는 걸로 나는 정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애하고 오른쪽에 나오는 애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는 연산을 총 3번 할 건데 제곱 연산이 있고요. 합연산이 있고요. 곱연산이 있는 거죠. 그 3개를 우변은 얘랑 순서가 반대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연산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당연히 니네 연산하려고 하면 뭐 못해? 제곱이랑 합이랑 둘 중에? 곱을 제일 먼저 한다고? 제곱을 먼저 하자?
그 다음 그럼 곱하기 한다고? 네?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합 아니에요? 합연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곱한 후에 더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곱연산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걸? 이대로 한다고. 뒤집었다니까? 무슨 연산이 먼저 나와? 오. 곱이 먼저 나온다고요? 곱하고 곱하기 먼저 할 거라고. 그 다음에 합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제곱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산 순서를 뒤집으면 항상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게 코시발츠 등식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러분 문제에서 이제 문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얘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서도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딱 한 번밖에 없다. 나머지 다 안 되는데 딱 한 순간만 된다고. 어떤 순간이었어요? 둘의 값이 기억 같을 때였죠? 그 코시브라치오는 또 마찬가지예요. 등호가 붙어있잖아 부등식에. 네.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언제? 뭐가 같을 때? A와 아이씨 A와 B가 같을 때? 빨리 컨닝해. 써졌어요. 어떨 때 된대? 성립하는 상황이 언제? 양수 이런? 뭐라고요? 질문. 실수. 네? A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언제냐고? A분의 X. A분의 X와 B분의 Y. B분의 Y가 같을 때 무슨 얘기야? AX의 비율과 BY 비율이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네. 산술 기하평균은 어떤 경우라고 등호 성립할 때가? A랑 B가 같은. A랑 B가 같으면 등호가 된다고. 얘는 언제 된다고? AX. A랑 X의 비율과 BY의 비율이 같으면 성립한다고. 네. 그쵸? 이제 문제에서 얘를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를 보시면 126페이지 1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그 조건이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를 써먹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양수인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는, 양수인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는 두 개의 값이 모두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오. 문제가 이게 기본 문제, 완전 기본 문제는 이제 안 나오는구나. 곧바로 이렇게 나오네. 문제에서 이거 최소값을 물어보거든요. 이걸 연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여러분 얘를 뭐 할 거냐면 일단 분배하세요. 분배하면 어떻게 돼? A, B, A, B 1. A, B 분의 1 1, 1 2 이렇게 나오죠? 네. 일단 여러분 최소값을 물어보면 여러분 합으로 바꾸셔야 돼요. 합. 네. 그럼 여러분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얘네 둘 있죠? 얘네들은 곱이 일정한 상황이거든요. 둘을 곱하면 결과가 일정한 A랑 B 값에 관계없어. 둘을 곱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얘 둘을 곱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곱이 일정해.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써먹는 얘. 곱이 일정한데 곱이 일정 할 때 합의 최소값을 찾는 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를 써먹는 얘. 반대도 가능해요. 어떤 경우? 합이 일정해요. 더했는데 결과가 일정해요. 그러면 곱의
최소값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최소값 찾는 문제죠? 그래서 곱이 일정한 상황에서 합의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얘네 둘을 더한 결과는요 여러분 산술 기하 평균 관계에서 여러분 원래 이렇게 써먹는 거잖아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그쵸? 그럼 여기 2로 나누는 걸 이쪽에서 곱해도 돼요. 그럼 A 더하기 B가 요렇게 돼요. 2 루트 2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돼요? 이걸 써먹는 거야. 얘에다가 얘가 A, 얘가 B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쪽이 어떻게 돼요? 2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곱해서 얼마 된다고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 써주면 돼.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합한 애는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애야. 항상. 그럼 최소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란 얘기죠? 얘는 최소값은 2가 돼요. 오케이? 합의 최소값. 그래서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거든요. 얘가 는 2가 되면 최소값인 거예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라고.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얘랑 B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최소값이라니까. 네. AB랑 AB분의 1이 같으면 최소값이야. 네. 여러분 AB랑 AB분의 1이 같대요. 그럼 AB는 얼마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양수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 얘가 1이면 똑같은 거잖아. 네. 그쵸? 그럼 여기다 그냥 1 집어넣고 계산해도 돼. 이렇게. 그쵸? 아니면 원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로 찾은 거야. 얘가 최소가 2니까 2랑 더해서 4가 최소값이겠구나. 부등식으로는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최소값이 4입니다로 찾는 거야.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이번 문제 보시면 2a 플러스 b랑 a분의 8, b분의 1 이 최소값 찾으래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하자고? 전개 해가지고 합의 형태로 만드셔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곱하면 어떻게 돼요? 16 16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8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상수로 17 고정이고요. 얘네 둘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곱이 일정하다니까 얘네 둘은 곱이 얼마야? 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16 아니야 16? A랑 B는 서로 약분 데서 없어지고 어차피 값이 16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네. A랑 B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16이야. 네. 곱이 일정한 거라고요. 네. 그럼 얘네들 가지고 산술기하 관계 써먹을 수 있다고. 네. 둘이 더하는 거는 얘네들이 더하면 두 배의 둘을 곱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니까. 네. 근데 이 자리가 얼마로 바뀌는 거라고 이제 16 되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네. 루트 16이니까 4죠? 네. 그래서 2랑 곱해서 8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 최소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8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최소값이 8이니까 나머지 더해서 어떻게 돼? 2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네 둘이 8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다 17 더하면 25잖아요? 25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전체의 최소값이 얼마 되는 거라고요? 2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쵸? 네. 나중에 익숙해지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얘가 산술기하 평균 써가지고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을 찾고 싶으시면 어떤 상황을 찾죠? 얘네들이 같아지는 상황을 찾을 거라니까. 네. 둘이 똑같아지는 거? 무슨 얘기야? B분의 2A랑 A분의 8B가 같아지는 상황을 찾을 거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곱하면 16 2A 제곱이 8B 제곱이랑 똑같은데요? 이거 찾을 거라고. 네. 나누면 어떻게 돼? A 2B 이렇게 되겠죠? 네.
A 자리에다 그냥 2b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상관없다. 네. 얘도 4, 얘도 4 더해가지고 25 이렇게 아니에요. 된 건가? 244번 해보실까요? 네. 네네네. 뒤문 열고 나왔다. 그럼 그 244번에서요. 산술기하를 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게 돼야 돼요. 곱이 일정한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즉 서로 약간 역수 모양인 꼴을 만드셔야 계산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죽을 것 같아. 그럼 8월 1일이 아 8월 1일. 뭐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 하러 가셨죠? 거기 144번? 244번. 그냥 풀라고요? 네. 들어보시라고. 질문 돼요? 네?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는 거. 네. 답만 나오면 되지. 그럼 어떻게 풀어였어요? 네? 이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형태로 만드셔야 된다. 역수.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요. 일정한 여러분 9A랑 A-1분의 1이랑 더해서 최소값 물어보잖아요. 네. 얘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된다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둘의 곱을 쓸 거잖아요. 이 자리가 곱했을 때 결과가 일정한 값으로 나오도록 만드셔야 처리가 된다고.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었어요? 얘네들이 곱하면 뭐 나왔다고? 얘네들이 곱하면 1이잖아요. 왜? 역수 형태잖아.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얘랑 얘랑 곱하면 16 나온다면 왜? 2랑 8은 상수고요. 어차피 상수고요. 나머지 b분의 a랑 a분의 b가 역수 형태라니까요? 그렇게 역수 형태 꼴로 나와서 문자가 신경 안 쓰이는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얘랑 곱해가지고 그 문자가 신경 안 쓰이려면 누구랑 곱해야 돼, 얘는? a-1이랑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놈은 a-1에 관련된 모양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9에다가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세요. 그럼 난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9를 내 마음대로 9를 뺀 거잖아요. 한번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해놓고 얘로 산술 기하 평균 관계를 써먹으시는 거예요. 식을 변형한 후에 산술 기하 평균 관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병원 가, 병원. 갔다 왔잖아요 어제. 또 가. 죽겠으면 또 가야지 뭐 어떡해. 어디로 갔어? 이비인후과? 네. 이민호 가야지. 갈 때. 이제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산술기하 거의 쓰셔야 할까요? 얘랑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 적용하시라고. 그거 어떻게 써?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A랑 B랑 더한 거는 둘이 곱해서 루트 붙인 거에 두 개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먹으시라니까요? 얘네 둘이요? 네. 얘는 어떻게 해요? 걔는 플러스 9개 뭐하러 써요? 얘네 찾으면 얘 9만 더하면 되지. 나중에요? 네.
다들? 할수 있는지. 계산해요. 뭐 어떻게 해? 내가 선생님 나도 돼요? 네. 네, 얘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기다 9를 더했으니까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네. 답을 이렇게 써요. 아니요. 답은 15지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얘 똑같은 거. 네. 넌 왜 그래? 왜 안경을 감아놓고 못하는 이거 지지가 안 돼. 이거 맞아요? 혹시 조금 그냥 수술 안 해? 안 봐. 이거 할때 다 됐죠? 구비용 좀 있잖아. 그쪽을 할 거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지금 이마는 왼쪽 6이 여기 나와요. 들어있으면 여기 이쪽으로 빼기 하면 5 아니에요? 네. 빼지 그 사람이 그랬어 너가 컨셉 체크하는 거 첫 번째 나왔어 나 위치이 여기다 1을 더했으니까 여기다 1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6 나와서 마이너스 1 그럼 5 아니에요? 네. 근데 왜 7이지? 뭐 문제를 읽어야지. 이거 뭐 문제에서 뭘 걸었는지도 모르면서 정말. 다 했죠?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사슬기와 관계를 써먹는 건데 활용이라 문제에서 식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식을 만드셔야 돼요. 네. 얘는 100m인 줄로 이렇게 내구역으로 쪼개서 만들겠다. 요 직사각형 작은 거 가로 하나를 x, 세로를 y라고 두면 x가 몇 번 필요해요? 4번. 아! 아 왜요? 8번. x가 8개 필요하고요. y는 2개. y가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필요하죠? 네. 이거 하면 얼마다? 100이라는 소리예요. 아니 네. 그쵸? 그럼 넓이의 최대가 되도록
이 바깥쪽 둘레를 구하는 거죠. 네. 넓이가 최대,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네네네.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합이 일정한 상황이라고. 네. 그쵸? 네. 우리 뭘 구할 거야 지금? 고. 곱 구할 거야 무슨 곱? 기하 평균.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넓이 구할 거 아니에요? 네.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어떻게 되는데? 4x 곱하기 4xy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라고. 최대. 1. 네.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얘를 알고 싶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산술기하 평균 관계 써먹는 거라고요. 8x 플러스 5y가 100으로 일정한데 얘는 항상 2배 루트 2를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40xy 이렇게 되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4xy의 최대값을 찾는 거 아닙니까? 네.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최대이려면 얼마면 돼? 100이면 최대값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얘가 100일 때 xy가 얼마인지 찾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와우. 이렇게 하고요. 네. 제곱하면 2500 40xy. 네. 그럼 우린 4xy를 찾고 싶으니까 네. 어떻게 해? 10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4xy가 어떻게 돼? 200? 50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값을 찾는 문제였으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나? 200? 50. 50이다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250이 되는 순간에서 가로 세로 해서 둘레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x, y 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만 풀고 싶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해돼요? 네. 이 최대값 나올 때 언제예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라고요? 그 A랑 B가 같이. 둘이 같으면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으면 돼요. 맞아요? 네. 둘 더하면 얼마인데? 100이래. 둘이 똑같은데 더하면 100이래. 얼마란 얘기야? 50. 50이란 얘기죠? 네. 얘도 50이고 얘도 50이면 되는 거라니까요? 네. 그럼 둘이 똑같은데 더하면 100 나오는 거잖아. 네. 얘도 50이고 얘도 50 만드시면 돼요. 네. 그럼 얘가 50이려면 y가 얼마나 되냐? 10. 10. 얘가 50이려면 x는 8분의 50. 8분의 50 몇 분 하면 2분의 아니 4분의 25. 25. 4분의 25인데 이거 가로가 4개짜리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야? 25. 25. 그래서 넓이가 250 나오는 것 같다고. 어. 그 둘레는 얼마예요? 70. 70 이렇게 하고 끝이죠. 이 문제만 풀고 싶었으면 사실 산술기야 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없었단 소리예요. 그 최대값이 나오는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는 것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된다고. 어떤 상황?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둘이 똑같다는 상황입니다만 알고 있었으면 돼요. 네. 247번 해도 돼요? 네. 대답은 잘하네. 네. 그래? 왜 자꾸 뭐가 왜? 아 계속 불편해? 코가? 네. 병원 가야 된다니까? 네. 병원 가서 뚫어달라고 해. 수술밖에 없었어요. 그 수술해야지 어떻게 해. 방법이 없네. 그 수술해도 근데 그게 되나? 급성이요.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그거 잘 뚫어주는 병원 어디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불편한테 가르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 파이팅. 되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풀어요? 잘. 아니.
그 길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자 그 하나는 x 하나는 y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똑같은 게 있고 2개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뭐 4x 플러스 2y가 96이다 뭐 이렇게 출발해야죠. 96이요? 네, 원래 다 합치면 100인데 4는 빠져야 되니까 96이죠. 그럼 그 단면 모양의 넓이는 얼마예요? X, Y. xy죠? 네. 오. 아, 나 가로 곱하기 들어가면 xy죠? 네. 그 xy가 뭐가 되도록? 최대값. 최대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죠? 그러니까 2개짜리니까 2x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산술기하편에 쓰시는 거라고요? 이거요? 네. 네, 그 4x 더하기 2y가 96이라니까. 그저 96으로 바꿔. 네. 그럼 이제 2로 나누고. xy면 2 루트 2xy 되는 거예요. 한번 제곱하면 2xy가 24의 제곱이거든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2xy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24의 제곱이겠죠. 576 아니에요? 그 여기까지 나왔잖아. 여기서 2루트 2xy로 바뀔 거 아닙니까? 루트 8 4는 빠질 수 있으니까 루트 8에서 4 곱하기 2니까 4를 2로 바꿔서 빼서 루트 8에서 빼자. 이게 4가 빠지면 2로 루트 4가 2로 나와야지. 루트 2xy가 24가 나와. 근데 우리가 2xy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제곱하면 되죠. 다 했나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쪽에 나오는 게 이제 코슈바르츠 공식 적용인데 봤을 때 얘가 1번은 누가 봐도 코슈바르츠죠. 제곱합 알려주고 곱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당연히 코슈바르츠가 생각나셔야 된다고요. 네. 제곱합 결과 알려주고 곱합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연산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든다고요? 코슈바르츠 공식 제곱 합 제곱 합을 곱하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곱 합 제곱 이렇게 바뀐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냐 지금 문은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알려주고 끝난 거죠. 줄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돼? 28 곱하기 7이죠? 28 곱하기 7 여러분 28 곱하기 7을 바꾸시면
4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에요. 이게 2의 제곱이. 네 4니까요. 4, 7에 28이라서요. 이 제곱 붙이면 되잖아. 그쵸? 여기 제곱 다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ax 플러스 by가 2 곱하기 7보다 작고 나갔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곱근 구하는 거잖아요. 제곱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뿔마부터 해야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뿔마 붙으니까 마이너스보다는 크고 플러스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요? 최대도 나오고 최소도 나오고. 그래서 둘 다 구하라고 하는 거죠. 최대 최소. 최대는 플러스 14, 최소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얘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2번도 똑같은데 숫자로 주니까 모양이 살짝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주고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한 줄이 비잖아. 그쵸? 근데 이건 숫자라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졌다. 3하고 4니까 어떻게 되고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채우시면 돼요. 얼마야? 25잖아요. 이거 가지고 호시바르트 쓰는 거랑 똑같지. 둘의 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해주시면 3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 항상 커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가 29랑 25잖아요.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3의 제곱이랑 5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놈이 3x 플러스 4y의 제곱이랑 똑같다. 어떻게 돼요? 곱해서 1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나올 거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간단하죠? 네. 250번 해볼까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위에 있는 거 어때요? 네? 합의 보죠. 249번이요? 249번으로 할까요? 알았어요. 몇 번 할까요? 249번에 249번이 그나마 편하네. 249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사각형 가로 길이를 X, x 세로 길이를 Y, y 그럼 어떻게 해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에서 식 하나 만드시고요.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2x 더하기 2y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렉스라고 볼까요? 아니요, 큰 거. 여기요? 네. 네. 연필 있어요? 연필이요? 여기 렉스로 주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돼요. 나중에 헷갈려요? 아니 나중에 할 때만 계산 한 번 더 하면 되죠. 뭐.
끝낼 때까지 11일 남았지. 11일이요? 11일 남았네. 20 며칠 남았어. 어? 20일 남았는데요. 아니 하면 오는 날만 따져야지 올라서 먹으면. 그러면 6일만 빼요. 그러니까 그럼 10몇 초 남았잖아. 15일. 아니 근데 그 광복절도 빼야 되고. 아이고 화나셨어요. 열흘 남았다고 했어. 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 뭐 구하라는데? 정말 잘. 네. 블랙. 그럼 둘레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익스 플러스 그 2y. 그거 EX 플러스 2y 최대값 구하라고. 아니 그럼 얘는 똑같잖아 문제가. 봐야겠다. 제곱합 알려주고 EX 플러스 2y의 최대값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야. 3, 4는 뭐예요? 여기 3가 있으니까 써먹는 거야. 너 그죠? 그럼 얘 스스로 안 네. 이제도 합니다. 구비열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달면은 이쪽 왼쪽 하면 그쪽으로 써야겠지. 그리고 코 풀 이해했어? 때- 했죠. 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코 풀 때 옆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잘 아니. 아니. 코뿔대 양쪽이 맞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옆으로 이렇게 풀면 그 물이 나와요. 식염수가 일단 먹고 날려. 잔여물이 나와요. 네. 하고 나서. 네. 끝나고 하고 올게요. 그래. 5시에 할게요. 응? 그럼 뭔 소리야? 5시에. 집에? 왜? 몇 시에 와요? 준표도 몇 시에 가? 네? 집에? 저요? 어. 저는 영어 가요. 아, 한다. 그럼 다시 안 와? 영어 몇 영어 시에? 10시 끝나. 영어가 10시에 끝난다고? 영어 몇 시에 끝난다? 오늘 일찍 가요. 끝나 몇 시? 아니 이 새끼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확 따로 너한테 얼마나 그런 거 아니야? 아 저는 답은 똑바로 했어요 그래도. 몰라요 근데. 삼촌 안 도와줘가지고. 7시? 그 지금 끝나고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꺼내서 노동 자체를 나가는데 좀 단어를 오늘 350. 다 있어? 아, 나와? 아 쌤은 나와? 6시에 할게요. 농 빼는 거까지 하면 안 된다고? 네.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하고 에? 뭐 작은 걸로 했어? 된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200으로 했어? 그럼 한번 풀어. 그럼 둘레는 4x 더하기 4y로 했어요? 왜 맞아? 너 해봤어? 이게 원래 처음에 엄청 빠져. 4x 더하기 난 4y의 거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아니야? 처음에 동 했을 때 동 빠졌어. 농을 지각 취소 뺄 수 있는 부비동 물 없으면 또 해. 그냥 수돗물 아, 좀 망하지. 그게 아니라 아니 몰라 하는 거 숨을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라 수돗물 정수기 있어 온수에서 가지고 올라가기까지 전자레인지. 그럼 맞죠. 그거 대하고. 선생님 저희 집 전자레인지 몇 볼트기 몇 와트기 그래. 아니 뭘 하면 어디서는 지내니까 가정용이면 700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800에 800이 가면 1000 돈 많아서. 800이 돼요 근데 어쩌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서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저 빨리 가서 할게 가. 좋대. (136쪽에) 함수를 봅시다. 함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그렇지 않은 함수. 선생님 근데 저희 방학 동안 다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말고 다 나가요? 네 사실 저는 알았지만 우리 함수가 뭐예요? 함수. 함수 fx. fx 함수죠? 네 네. 함수죠 왜?
네? 쏠려고? 아니 카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가방. 여러분 이거 fx 함수죠? 네. 함수 아니에요. 왜요? fx는 함수 아니에요. fx는요? 이 시간 이후로 fx 보고 함수라고 하면 이제 비싸게 맞는 거야. fx는 함수 아니에요. 네. 왜 함수 아니에요? Y가 없어요. 네. y는 fx라고 하셔야 함수예요. y는 fx라고 하셔야 함수예요. 아니면 한글로 함수 fx 이렇게 써주던지. 네, 그래요. 왜 y는 fx라고 써야 함수예요? 함수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함수? 뭘 보고 함수라고 해요? y에 대한 x에 대한 X의 모든 원소에 가까이 대하여 Y의 원소. 함수는요.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가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함수는 변수가 두 개 필요한 거라고. 네. 애초에 네. fx라고만 써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럼 이 fx는 뭐예요? 그냥 fx만 있으면 뭐예요? X를 넣은 식. 네, 얘의 의미는 x에 관한 식이에요. x에 관한 식이에요. 여러분 a, b, c, x, y, z 이런 문자 있잖아요. 네. 언제 써요? 미리수를 설정하고 싶을 때, 변수 설정하고 싶을 때, 즉 원래 숫자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 수를 아직 알 수 없어. 그래서 뭘로 바꾼 거예요? 문자로 바꾼 거예요. 수가 들어갈 자리를 아직 모르니까 문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딩 때는 이걸 어떻게 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쵸? 그걸 문자로만 바꾼 것 뿐이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수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식을 모르는 상황이 온다니까? 원래 3x 플러스 5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야. 근데 얘를 안 가르쳐 주고 싶다고. 식인데 이 자리가 뭔지를 안 알려주고 싶대.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뒤집은 거예요. 네, 이걸 문자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식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x를 사용한 식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알려주고 싶진 않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fx는. fx만 있으면. 이제 함수의 기본은 여러분 네.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네. 이걸 집합하고 연결을 좀 시킬 거예요.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응해야 되는 두 변수 있죠. 걔네를 모아놓은 애를 집합으로 만드세요. 두 개의 집합으로 만들까? 그래서 보통 두 변수를 우리는 x랑 y를 쓰니까 x 대응시키고 싶은 놈 중에 x가 들어있는 집합을 라지 x라고 놓고 y가 들어있는 자리를 라지 y라고 두면 여러분 얘가 원인이지 얘가 결과값이에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예요. 우리는 뭘 설정하는 거야? 원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함수가 뭔가 처리를 통해서 결과를 쭉 알려주는 거라고 우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인 자리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이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원인인 놈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시키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얻어지는 실제 이제 결과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결과로 나오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얘를 치역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고 싶으면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는 다 화살표를 쏴야 돼. 네. 화살표를 쏠 때 몇 개씩 쏴야 돼? 한 개. 하나씩 쏴야 돼. 네. 그러니까 모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공역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대응해 하셔야 돼요. 네. 그런 함수예요. 하나씩 대응하게 되면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라는 걸 기호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짓고 싶으면 f 써놓고요.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 안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뭐다? FX. 정의역. 아 정이요. 얘가 정의역. 화살표 보내는 놈이 정의역. 얘가 공유하고. 공역.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뭘? 함수. 마이너 FX. 네, 마이너스. 이것도 함수예요. 이 함수의 의미에도 이 자리가 정의역의 원소들이 들어갈 자리고요. 네. 이 자리가 결과가 공유.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씩 들어가겠죠? 네. 들어간 애들만 모아놓은 게 쉬어. 치역일 거고, 그렇죠? 함수를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있고, 이제 수학 3때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그럼요. 수학 3때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이거 뭐예요? 그래프. 음? 1차 함수. 1차 함수죠? 이거 뭐예요? 1차 함수. 식.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네. 그쵸?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때건 그래프가 가능해요. 위에 건 그래프가 불가능해? 아니 그렇긴 해요. 그 그때건 차이점이 뭐예요? 정리. 정리. 정리? 정리해놨잖아. 정리 났다고? 밑에도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차이가 뭐냐고. 분수가 있어요. 그럼 식을 조절해서 분수 없게 만들면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없어. 야 얘네들은 차이점이 없어요. 없어. 그 무슨 뜻이야 얘네들이 뭐 어떻다고 둘이 맞다. 같은 거라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야. 얘네들은 완전히 같아요. 그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해석을 다르게. 방정식으로 하느냐 함수로 하느냐의 차이라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그 개념도 방정식으로 해석할 때랑 함수로 해석할 때도 용어만 바뀌는 거지 의미는 없다. 다르지 않다. 같은 거라고. 너네한테 이렇게 단어를 보여주면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사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얘가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머릿속으로 글자로 한글로 사, 과 이렇게 떠오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랑 이렇게 놓으면 사과예요.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똑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얘네들은 대체 같은 거라니까. 네.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네. 같은 거라고. 얘네 둘도 같은 거라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랑 방정식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푼다. 문제에서 적용시켜서 다 풀 수 있잖아. 네. 그쵸? 일단 뭐 요거만 이해하고 계셔도 이제 고등수학의 50%는 이해하고. 다음 138쪽을
이렇게 하고 138조. 이제 함수가 서로 같아질 조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여러분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정의역이 있어야 되고 공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응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이 모든 게 같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요.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대응 관계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원소 하나하나가 결과로 갖는 값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함수예요. 그러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거야. 여러분 fx라는 함수는 x고요. gx라는 함수는 x 세제곱이에요. 그 정의역, 공역, 정의역, 공역을 정리해놨어요. 그럼 지금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오, 왜 달라요? 세제곱이 있어서. 세제곱이 있어서. 개소리입니다. 함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데 제곱 붙은 거 봐야 돼? 아무 상관없다니까. 뭐만 보라고 결과값이요. 정의역 보라니까. 일단 세 가지 확인하시면 된다고. 정의역 보시라고요. 정의역 같아요? 네. 그럼 조건 하나 만족한 거야. 네. 공역 같아요? 네. 그럼 된 거라니까? 네. 공역 같다니까. 둘이 똑같다니까? 네. 된 거라고. 마지막으로 뭐 보라고? 뭘 봐요? 지요. 대응관계 보시는 거 말고 대응관계. 치역을 본다고 하면 표현이 좀 애매해. 좀 이따 확인해볼게요. 대응관계를 보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얘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라면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인 애가 화살표를 마이너스 1한테 보낸다니까? 네. 0인 애는 영화. 0, 1인 애는 이런. 1한테 보낸다니까요? 네. 근데 그걸 여기서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간다니까요? 네. 대응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요. 정의역도 똑같고 공역도 똑같고 대응하는 관계도 똑같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라니까요? 선생님 2를 집어넣으면 달라지는데요? 2랑 8인데요? 애초에 2가 정의역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같은 함수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럼 쌤 얘랑 치역이 똑같은데요? 그냥 치역이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얘가 거꾸로 돼요. 마이너스 1은 1한테 가고 0은 0한테 가고 1이 마이너스 1한테 가겠죠? 네. 그럼 얘의 치역이랑 얘의 치역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대응 관계는 달라요. 다르다고. 그럼 대응 관계가 다르니까 둘이 다른 함수라고 해야 되는데 네. 치역만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치역이 같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치역이 같다고 둘이 같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다음 이게 이제 좀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가 뭐예요? 점을 이은 거예요. 그 좌표평면에다 점 찍기해서 그림 그리는 거죠. 네. 그쵸? 근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아요. 그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요, 여러분. 집합이에요. 네.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 집합이에요. 네. 어떤 집합이냐? 그 함수가 갖게 되는 순서상 있죠? 네.
정역의 원소와 대응하게 되는 y의 원소를 묶어가지고 순서쌍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순서쌍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집합이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집합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이제 집합 단원에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했다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1번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아, 원소가요. 원소다혈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혼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된다요. 하지 말라니까. 그림 그리. 네, 세 번째는 그림이라고. 예. 벤 다이어그램도 그림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집합을 표현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 네. 어떨 때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거냐고. 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되지. 그냥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구나. 추상적으로는 되죠. 근데 한눈에 보기 어렵다니까? 얘를 표현하기 좋은 그림은 뭐야? 수직선에 보면 직선적인 거잖아요. 네. 수직선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뭐 A라는 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 그 각각 상황에 맞는 그림이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쵸?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래프가 뭐한 것 뿐이라고. 그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다니까. 네. 그 방법이 뭐였던 거예요? 순서쌍이기 때문에 X축, Y축, 축을 두 개 그려가지고 좌표평면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해당하는 각각의 원소들을 요 안에 원소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 원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으로 찍는 거예요. 그 점으로 찍어서 연결되어 있는 선 모양이 함수예요. 그래프로 봐왔던 거고. 네. 그쵸?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그냥 이걸 그릴 거예요. 앞으로도 이걸 그리긴 그릴 거야. 좌표평면에 그림 그릴 거라고요. 근데 점의 자체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뭐라고? 점의 자체는 집합이에요. 근데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그래프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표현하는 한 방법이에요. 네. 마지막 내용이 되는 여러분 네. 두 개의 집합을 만들어 놓고요. 네. 대응 관계를 살펴보시면 함수가 되려고 했죠? 네.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요. 뭐였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하나씩 보내세요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딱 하나에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만 지키면 그냥 함수예요. 다 함수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뭐랑 연결시킬 거냐면 그래프랑 연결시켜서 볼 거거든요. 네. 그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는 애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네. 수학상에서 배웠던 그래프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거 함수인가요? 네. 왜? 하나 대씩 대응하고. 1차 함수니까. 아니, 그래. 1차 함수 그래프로 바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죠. 얘는 함수예요. 함수죠. 왜? 하나. 2차 2차 함수 그린 거니까. 당연히 함수죠. 얘는 함수 더 아닙니까? 함수예요, 아니면? 함수. 함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겠지만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원의 방정. 네, 원의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랬었죠? 네. 그쵸?
얘 결과적으로 얘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함수가 아니죠? 그럼 이제 얘네는 함수고 얘네는 함수가 아닌 이유를 보면 네네. 우리가 함수인지 볼 때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 하나씩 보내기로 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정의역이 있을까? X에 있는 원소가 있을 거니까 얘는 화살표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얘한테 화살표를 보낸 거야. Y값 중에. Y값 중에 얘한테 얘는 화살표를 이렇게 보낸 거죠.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보낸 거죠. 그럼 화살표를 하나씩 보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세로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몇 개씩? 두 개씩. 한 개씩. 하나씩 생기면 화살표를 하나씩 보낸 거라고. 네. 그 만나는 애한테. 네네. 얘도 어떻게 돼요? 세로선을 하나씩 그리면 하나씩. 하나씩 보낸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X 중에 여기 있는 X는 여기로 화살표를 보냈죠. 네. 여기 있는 X도 어떻게 돼요? 얘한테 화살표를 보냈죠. 네. 서로 다른 X가 정역에 있는 원소 중에 서로 다른 놈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서로 같은 애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이거는 함수가 된다고. 왜? 다 하나씩 보낸 거니까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쵸? 얘가 문제예요. 얘가 뭐가 문제냐면 얘는 서로 하나 그리면 어떻게 돼요? 두번 보내. 두 번 만났죠? 두 번 만났다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x 값이 쭉 가서 얘한테 화살표 하나 보낸 거라고요. 네. 근데 가다 보니까 얘한테도 화살표를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놈이 화살표를 두 개 보낸 의미가 되는 거라고. 세로선에서 두 번 만나면.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으시면 세로선을 그리셔서 몇 번씩? 한 번씩 만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한 번씩 만나느냐 네. 안 만나느냐.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씩 만났기 때문에 함수지만 얘는 두 번 만나는 애가 있어서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좀 할까? 네, 초등학교 때 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많이 봤는데. 본 적 있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무조건 써놓으면 이게 함수야? 아니 이게 함수야. 여러분 함수에서 함자가 한자 많이 하는 사람. 이 함자가 무슨 함자예요? 박스함. 오. 상자. 네요. 보석함. 보석상자 할 때. 이 그림이 함수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랄까? 상자 그려놓고 그 상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1이라는 값을 집어 넣었더니 이 안에서 뭔가 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과를 툭 쳐서 뱉는 거라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뭐예요? 정역의 원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놈들이? 통역. 치역. 정확하게 치역이 되겠죠? 이 안에 막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전체가 공역인 거고 그 중에 결과로 튀어나오는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수를 표현하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차 함수 중에서 뭐 2x 플러스 3이 있으면 x가 들어갔을 때 y를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5. 5가 튀어나오고 2 집어넣으면 저야. 7 튀어나오고 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럼 이제 뒤 여러분 우리 수학 상 할 때 막 이런 이런 문제 기억나요? 네.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거를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함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뭐예요?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 쓰면 방정식인 거야? x에 대한 방정식이죠? 근데 이걸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함수로 해석하고 싶으면 뭐가 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y는이 붙어야 된다고 했죠? 함수로 해석하면 얘는 y는 붙여놓고 y 자리에 얼마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이라. y는 얼마를 넣은 거야? 0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y가 0인 순간을 물어보는 거라고. 함수 중에 그 함수 중에 y가 0인 순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얼마로 튀어나온 거? 0으로 튀어나오는 게 언제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은 함수로 왔다 갔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얘가 문제라니까요. 네. 이것도 방정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y는 만들면 이게 뭐가 된다고?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를 뭐라고 해요? 합성함수라고 부르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는 거. 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합성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 함수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함수가 뭐라고? 2x 플러스 3 역할을 하는 놈이라니까. 내가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결과를 뱉을 거라고요. 네. 그 결과로 나오는 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다시 넣어요. 이제 다시 집어넣는 거 한 번 더 연속으로 집어넣는 거. 네. 튀어나오는 결과를 곧바로 집어넣을 거야. fx라는 함수에다가. 근데 fx라는 놈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 최종 결과로 0을 만들 거거든요. 네. 0을 만들 때 fx는 얼마가 들어와야 0을 만든다고요? 1하고 3을 집어넣어야 0을 만든다고요. 네. 얘는 무조건 1하고 3이 들어와야 돼. 네. 그럼 이 결과를 얼마로 만들면 되는 거라고? 1하고 3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겠어요? 1하고 3을 만들기 위해서는? 0. 0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1하고 3이 튀어나오겠죠? A의 두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수학상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었지만 그쵸? 이렇게 생각해서 안 풀었지만 그러니까 뭐 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고 풀 수 있다고 이해하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